안녕하십니까. 실드그린의 한동 대표입니다. 전기 측정기, 어싱 측정기 이야기를 요즘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 고객님들이 측정기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해서 어싱을 전후 또 주변에 이제 전자파 환경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주시는 수준이 뭐 일반적인 어떤 뭐 사용법 이런 수준이 이제 아니에요. 2022년도 후반부부터는 굉장히 전문가적인 어떤 관점에서 왜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까? 또는 왜 측정기가 오류가 아닙니까? 뭐 측정기 동작이 왜 이래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쏟아져서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측정기 뭐 이렇게 작동하고 사용하십시오. 이 수준을 굉장히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어떤 질문들을 주시면 그 질문에 어떤 답을 찾아 드리려고 또 검증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지식을 쌓고, 이렇게 하면 이렇습니다. 저렇게 하면 저렇습니다. 라고 이제 공유를 하는데, 공부를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도 한 일주일 정도를 어떻게 표현을 해드리고 검증을 같이 해드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만들게 됐는데, 한꺼번에 다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또 그 앞뒤가 이렇게 연결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공부를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도 있어서 오늘은 이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또 말씀드리고 또 피드백 받고 또 수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교류 측정 모드하고 그 다음에 저항 측정 모드에서 이런 부분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겠다. 이거는 측정기가 고장이냐 아니면 소재의 문제냐 환경의 문제냐 측정하는 사람의 어떤 문제냐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측정하실 때 측정하시는 분의 어떤 상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그 측정을 할 때 야외 측정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타고 20분 30분 가서 야외에서 이제 교류 또 저항 모드 이렇게 측정을 하면 초기에는 굉장히 수치가 높게 나와요. 그거는 여기서 이제 자동차로 운전할 때 전자파를 굉장히 많이 그 좁은 공간에 이렇게 흡수하게 되고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인체 전압 상태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서 측정했을 때 하고 한 3분, 2, 3분 지났을 때 하고 거의 50%, 6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바빠서 좀 그렇긴 한데 좀 시간 여유를 30분 정도 이렇게 여유를 두고 실제 측정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전압 부분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실내에서는 더더욱 중요하죠. 실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실내 측정하고 있는 주변의 전선이나 콘센트 또는 작동하는 선풍기 또 조명을 ON 했을 때 오프 했을 때 인체 전압이 굉장히 등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명을 끄고 했을 때 얼마 떨어지는데 조명을 켜고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떨어지더라. 집집마다 모두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 접지가 잘 안 돼 있는 집은 조명을 켰을 때 인체 전압이 도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저기서 들었는데 저기서 그 공부를 했는데 무조건 100% 똑같지는 않다. 현장에서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시는 분의 어떤 자체적인 어떤 전압 차이, 또 주변의 전자파 노출에 대해서 노출된 상태에서 어떤 간섭, 전자파 노출 기기가 가까이 있으면 전기장이 당연히 올라가는 인체 전압이 올라가죠. 또는 이 건물 자체 또는 옆에 있는 가구나 이런 벽지 이런 소재들이 접지가 될 수 있는지. 지금 저도 방송을 하면서 이쪽 벽에 가까이 가면 인체 전압이 좀 내려갑니다. 워낙 접지가 벽하고 바닥, 그 다음에 땅이 접지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어떤 위치 관계,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동일하지 않다.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고 측정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 또 미세하게, 저항 모드 측정할 때는 미세하게 이렇게 손 떨림, 이런 것들도 어떤 측정기들은 굉장히 반영을 잘 합니다. 어떤 측정기는 약간 무딘 것도 있는데, 측정기마다 정확도, 그 다음에 측정하는 주파수 범위, 또 분해능,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측정기를 가지고 갔을 때 서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측정기를 사용하실 때 떨어뜨리기도 하고, 충격이 가기도 하고, 또 열이 많은 곳에, 또 자동차 트렁크 같은 요즘까지 더운 날에 이제 넣어두셨다가, 또 이런 민감한 센서들이 또 나름대로 어떤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는 어떤 수준들이 어떤 국가연구시설에서 또는 최고의 연구시설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들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늘 측정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약간 오류가 생겼다가 다시 이제 정상적인 측정을 한다 그러면 전자기기니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류 측정 모드에서 이렇게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실외에서 측정을 하면 왜 어싱하기 전에 신발을 신고 저런 상태인데도 거의 0볼트가 나오느냐. 나는 진짜 0볼트가 나왔어. 자, 나는 0.001볼트가 나왔어. 왜 저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렇게 높아야 되는데 왜 낮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야외에서는 낮을 수가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영상에 이어서 좀 보여드리겠지만, 측정기로 0이 나온다고 해서 진짜 0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감도가 좋은 측정기와 일반적인 측정기하고를 또 비교해서 한번 또 그 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집중적으로 교류보다는 가장 왜 이럴까라고 많이 느끼는 저항 모드에서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여기서 상황을 습기가 많은 상황 이런 것들을 연출하기는 좀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소재별로 측정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럴 수 있습니다. 소재의 특성까지도 섬유 같은 경우는 섬유 종류별로 특성까지도 좀 말씀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좀 집중적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 모드에서 저항을 측정을 해서 이제 저항을 측정한다는 얘기는 이제 표면 전도성이 얼마나 우수한지 그거는 이제 측정하는 건데, 재료는 이쪽은 이제 금속 소재들입니다. 구리선들이고 그러나 이제 이 소재 안에는 그 자유전자 유입을 어느 정도로 제한하는 저항이 이렇게 탑재되어 있어서 또 솔리드로 금속 소재와는 조금 다른 금속 소재. 이거는 섬유지만은 완전 금속화된 섬유고요. 이쪽은 이제 니켈을 조금 쓰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용품으로는 저희들이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쪽은 은이 100%짜리, 그러나 방충망 같이 구멍이 좀 송송송 있는 그런 이제 소재. 이쪽은 은사가 35%짜리가 있고 나머지 75%는 대나무 이제 가장 좀 그 인체에 유익한 느낌이 나는 소재고요. 여기는 스테인리스 스틸 섬유가 25%가 들어있고 나머지는 폴리와 면으로 되어 있는 소재. 이쪽은 전도성 고무죠. 카본을 씁니다. 카본도 이제 전도성이 있으니까 전자파 차단 제품, 이렇게 어싱 제품으로 많이 쓰죠. 이쪽은 이제 전도성 고무, 또 다른 이제 형태의 전도성 고무고, 이쪽에 저항이 있고, 이쪽은 요 실이, 흰색 실이, 전도성 실입니다. 은사입니다. 전체가 은사가 아니고요. 이런 소재를 가지고 한번 저항을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항 모드는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에 맞춥니다. 다른 측정기는 이 측정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온 모드에 맞추기도 하고 여기 도통 모드에도 맞추기도 합니다. 자, 저항은 어떤 표면 전도성을 주로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 우리 이제 전용 기계 같은 표면 저항 체크, 이렇게 기계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나오면은 이제 전도성이 없다.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면은 정전기 정도는 제거한다.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전도성이 좋다. 도전성이 좋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누르면 왼쪽으로 완전히 점이 가 있죠.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타내주는 건데, 측정 단자가 이렇게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한 5cm 간격으로. 그래서 넓은 간격을 측정을 한 번에 하지는 못해요. 이렇게 가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멀티미터의 저항 모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좁게, 길게 이렇게 측정을 다 할 수 있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측정기 단자의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측정하기 전에 측정기가 올바른지 보려면, 정상인지 보면은 크로스해서 0ohm이 나오면 정상이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좁게도 넓게도 방향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측정해 보시면 약간 숫자가 변하다가 이제 0ohm으로 되죠. OL이 뜨면은, 지금 OL 같으면은 전도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금속판이었습니다. 자, 같은 금속인데, 금속, 실이죠. 구리 실이죠. 여기도 금속이요. 그래서 모두 금속입니다. 자꾸 금속을 강조하는 이유는, 금속이 일부만 돼 있는 제품하고 금속이 전체가 돼 있는 제품하고는 또 다른 측정 결과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도 전체 구리기는 하지만 딱 0ohm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결합 부위 이런 데가 또 이제 몇 군데의 결합 부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시면 이제 이건 바나나 잭이죠. 요거 자체는 0이 나오죠. 그런데 바나나 잭을 연결해서 반대편, 이게 길이가 3m입니다. 연결해서 측정을 할 때는 딱 0이 안 될 수 있어요. 똑같이 구리선 3m인데 아까 이 제품하고 구리선의 어떤 그 두께나 이렇게 결합 방식이 약간 좀 다릅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저항이 들어가 있어서 100kΩ 저항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은 어싱할 때 안전을 최우선을 하기 때문에 혹 저항을 넣었기 때문에 100kΩ이 나오죠. 자, 100kΩ. 어떤 경우는 98kΩ 나올 수도 있고 102k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왔다 갔다 범위가 조금 있습니다. 무조건 100, 무조건 200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번 소재는 폴리에스터 섬유 위에 구리와 일부 조금 구리와 니켈이 합금이 돼서 이번 소재는 전자파 차폐용으로 쓰는 이제 테이프입니다. 폴리에스터 섬유에 대부분 구리고 니켈이 조금 이제 함유가 돼서 전도성이 굉장히 높은 소재입니다. 먼저 보시면 금속하고 똑같은 어떤 금속 표면과 똑같은 어떤 성능이 나옵니다. 표면 저항 성능이. 그 저항이 없다는 거죠. 0이면. 자, 지금 이 소재는 이제 구멍이 약간 송송송 있는 은사 100% 소재인데, 우리 텐트 같은, 모기장 같은, 또는 커튼으로 이제 통신 전자파를 저감하는 어떤 역할을 합니다. 할 때 쓰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도 거의 0이 나오죠. 자, 지금까지는 금속이거나 은사가 100% 들어간 소재를 가지고 금속 자체거나 금속을
도금한 소재, 이런 소재를 가지고 했을 때는 거의 0이 나왔죠. 뭐, 이 소재는 금속으로 되어 있어도 약간 저항이, 다시 한번 볼까요? 저항이 있어서 0ohm이 되지를 않았죠. 약간 저항이 있어서 자유전자가 이동하는데 약간 걸림돌이 있다. 자, 패드, 어싱 패드를 쓰시는 은사 35% 소재입니다. 이 소재는 35%인데도 거의 0ohm이 나오는데 0.0007ohm 이렇게 나오죠. 거리를 조금 늘리면 약간 조금 저항이 더 있죠. 자, 조금 더 거리를 더 늘려볼게요. 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 이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 실이 25% 들어가 있는 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폴리에스터와 또 면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거의 옴 수준이 아니고 앞에 M자가 붙어서 메가옴이죠. 자, 옴, 그 다음에 킬로옴, 메가옴으로 갈수록 전도성은 떨어진다. 자, 200 메가옴. 왔다 갔다 오일이 나왔다가 0.5 메가옴이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러면 어떤 분들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전도성이 우수한 것으로 표면 전도성 체크기를 가지고, 표면 저항 체크기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는 나옵니다. 근데 숫자가 좀 왔다 갔다 하죠. 자,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자, 카본 소재로 되어 있는 이제 인조 가죽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2kΩ 나옵니다. 약간 변동이 있다가 3.2kΩ. 적정 단자 거리가 멀어지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표면 저항 측정기를 가지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소재로 나오죠. 자, 어싱 슈즈 밴드, 이걸 여러 번 사용한 제품입니다. 다시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이제 알람이 나서, 자, 사용해서 사용 흔적이 있죠. 이쪽도 보면 꾹 누르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1.6kΩ 이렇게 나오죠. 자, 이쪽은 실이 이쪽에 하나, 둘, 세 칸이 전도성 실이라서 실에 대고 이렇게 측정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실 사이는 이제 0.5kΩ 정도 나옵니다. 혹시 어려우시면 이렇게 감고, 또 여기도 이렇게 감고 손으로 꾹 눌러주셔서 측정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18kΩ 나오죠. 꾹 누르고 있으니까. 자, 실은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도 이거 부풀러져 있기 때문에 꼭 누르면 전도성이 올라갑니다. 실이 일자로 딱 되면서. 자, 요거를 측정을 할 때도 이렇게 감아서 그 다음에 여기를 꾹 눌러주면 1.1메가옴이 나오죠. 왜? 여기에 1메가옴 저항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에 측정하는 거와 이 어싱 라인을 자체에서 측정하는 거하고 다르게 1메가옴이 측정이 되면 정상입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이 측정기는 굉장히 숫자장이 넓고 두툼하고 충격에 또 좋아서 이렇게 이제 수년째 쓰고 있는데, 저항 모드에서 이제 자체 저항 모드가 잘
정상이냐 이렇게 하면 두 그 단자를 크로스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0ohm이 나오면 정상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휴대하고 다니는 건데 좀 얇고 가벼워서, 자 여기는 ohm을 보면 크로스를 하면 이제 딱 0ohm이 측정되는 경우가 없어요. 자, 옆에 이제 소리가 삐 나는 도통 모드로 가서도 이렇게 한번 보면, 도통 모드에서는 삐 하고 소리가 나게 0으로 표시가 되지만 여기도 같은 ohm입니다. 그러나 저항 모드에서 측정을 하면 뭐 0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측정기는. 그래도 이 측정기는 제가 비교용으로 항상 뭐 휴대하고 가방 안에 넣어둔 상태인데, 이거는 좀 도톰해서 가방에 좀 부피를 좀 차지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은 측정을 합니다. 네, 믿고 씁니다. 아, 이렇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으니까요. 한 이 정도 편차가 있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기마다 좀 저항 모드에서 다를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소재가 두세 개가 합사가 돼 있는 이런 어싱 소재들은 저항 모드에서 측정을 할 때 수치가 왜 자꾸 왔다 갔다 할까? 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런 이제 그 카본 코팅이 되어 있는 소재도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카본 같은 경우에 100%다 균질하게 이렇게 그 코팅이 다 안 돼 있을 함침이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 코팅이 아니라 그 소재 깊이까지 이제 카본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뭐 이쪽 부위는 전반적으로 균질하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약간 조금 더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좀 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렇게 측정을 하면 수치가 여기하고 바로 옆인데도 등락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이쪽도 지금 코팅이 100 가다 99, 뭐 89, 102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사이를 이렇게 요 사이를 측정 단자로 댔을 때 이쪽에서 측정에 필요한 입자가 이동할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전도성이 굉장히 우수한 소재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 제품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여기시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 소재, 이런 류의 소재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소재가 스테인리스 실, 그 다음에 면, 폴리에스터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소재가 현미경으로 보면, 현미경 사진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그거 보셔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설명은 두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하얀색 선이 이제 폴리에스터고요. 그 다음에 까만 게 면입니다. 폴리에스터는 장섬유고요. 면은 이런 짧은 실이 꼬여서 또 꼬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접점 부위들이 이렇게 톡톡 튀어 올라와 있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톡톡 튀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실도 이렇게 짧아요. 그래서 이 실도 이렇게 꼬우면은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종류의 섬유들은 사람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몸으로 지그시 누르면 전도성이 확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스텐 섬유와 오른쪽에 있는 스텐 섬유가 이렇게 일자로 잘 연결이 된 상태면은 이 수치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측정 단자를 이렇게 뗐을 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또 지그시 누르면 확 올라갔다가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손으로 누르거나 몸으로 누를 때 어싱 성능은 좀 올라가게 돼 있고요. 소재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척정 단자가 여기 폴리에스트와 스텐 섬유 요 사이에 찍히느냐, 또 이렇게 찍다 보면 이게 또 움직여요. 미세하게 실이. 그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수치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은사가 35% 들어가 있는, 저희도 이제 곧 54%, 87% 은사가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할 텐데, 이런 제품은 단섬유가 아닙니다. 아까 요런 이제 스텐실이나 면 같은 경우는 짧은 단섬유거든요. 이제 폴리에스터는 긴 장섬유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긴 장섬유로 보시면, 여기에 분홍색을 이제 은사로 보면 3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은사가 있고 면이 쭉 가서 은사가 있고, 또는 어떤 제품은 은사가 있고 대나무 섬유가 쭉 가 있고 은사가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는 여기에 여기에 척정 단자를 대고 다른데 척정 단자를 이렇게 척정 단자가 들어갔을 때는 좀 저항이 높게 수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워낙 이게 조밀하게 들어가 있어서 딱 측정을 했을 때 아까 다른 스텐 섬유 같이 높은 저항은 측정은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도 0은 되지를 않는 이유가, 은사가 조금 더 들어가면 0이 돼버리죠. 한 45%, 50% 정도 되면 무조건 0이, 거의 다 0이 됩니다. 아까 이제 이 소재는 은사가 100%라서 무조건 0이 되죠. 예. 이것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중간중간 사용하다가 막 끊어지거나 이쪽에 표면에 사람의 땀이라든지 또는 화장품 그런 것들이 묻어가지고 세탁을 제때 안 해줬을 때는 0이었다가 이렇게 되면은 저항값이 측정이 될 수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한 번이나 적어도 2, 3개월마다 세탁을 하셔야 되는데, 어싱 제품들은. 이런 전도성 소재도 전혀 한 번씩 안 닦으면 사람 손이 계속 여기서 땀이 나오고, 화장품, 손세정제 이런 성분들이 계속 묻어가지고 표면의 전도성이 떨어집니다. 표면의 전도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소재가 끊어지거나 소재가 뭔가 소실이 돼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쪽에 코팅이 된다는 얘기죠. 미세한 막이 형성이 된다. 그 막이 두꺼워질수록 저항을 측정하면 저항값이 올라가고, 어떤 때는 이제 저항값이 그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표면에 전도성이 없죠. OL이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똑같은 이 제품을 두 제품을 사셔서 발 쪽에 두고 책상 쪽에 두고 이제 사용하셨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세탁을 안 하셨다 그래요. 책상 위에 둔 제품은 전도성이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발 아래에 둬서 발로 이렇게 계속 밟으시고 먼지가 쌓이고 땀이 나고 그랬던 제품은 부분 전도성은 살아있는데 굉장히 수치가 높게 나왔고 중간 부분은 거의 OL이 나와서 전도성이 없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세탁을 하고 나니까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섬유 제품, 어싱 제품의 섬유 제품들은 세탁 관리 하셔야 되고, 전도성 고무 제품들, 이런 제품들은 깎아 주셔야 됩니다. 전도성 고무 제품들은 이런 부분들도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하시거나 휴지로 이렇게 닦아 주시면 전도성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고, 우리 이런 실버 반부 같은 소재는 저희들이 시험기관에는 30회 세탁 전후 측정을 해서 저항 테스트를 하고 자체적으로 한 200번 이상을 빨아봅니다. 그래도 거의 변동이 없어요. 거의 변동이 없다면 1, 2%도 변동이 없었다, 그런 결과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성이 그냥 사용해서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상이 되지 않는 한은. 그러나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코팅이 되지 않도록 땀 성분이나
화장품, 뭐 기타 어떤 그런 부분들이 기타 그런 소재들로 인해서 또는 산성이나 알칼리 강한 세제를 써서 이 부분들이 변색이 되거나 변색이 된다 그러면 또 피막이 또 입혀질 수도 있거든요. 또 산화가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전도성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